인형 뽑기 전에 제가 뽑혀나가게 생겼습니다. 이게 다 3억짜리 인형 쓰레기예요. 역세권 상가 같은 건물 1층에 나란히 붙은 인형 뽑기 매장 5곳에 네온 사인이 밤 9시에 일제히 켜집니다. 불빛이 거리를 화려하게 물들이는 그 아래에서 저는 삼각김밥을 입에 문 채 쪼그려 앉아 있습니다. 30년간 공장 생산 라인을 관리하다가 지금은 1,000원짜리 동전 투입구에 낀 껌을 떼어내고 있습니다. 핸드폰 화면에는 5개 매장에서 동시에 울린 고장 알림 메시지가 23개 쌓여 있고 제 통장 잔고는 12만 원입니다. 무인 매장이라더니 사장이 기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유인 매장입니다.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대기업 생산관리팀에서 30년을 일했습니다. 라인이 한번 멈추면 억 단위 손실이 나는 공장에서 단 한 번도 제 담당 라인을 세운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량률 0%를 달성했을 때 회사에서 받은 표창장이 아직도 집에 걸려 있습니다. 아니, 걸려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6시에 퇴근하는 삶을 30년 반복했고 그렇게 모은 퇴직금이 3억이었습니다. 빚 한 푼 없이 아파트 한 채 마련했고 자식 둘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명예퇴직 제안을 받았을 때도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퇴직금에 국민연금까지 합치면 부부가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계산이 나왔으니까요. 같이 퇴직한 동료 하나는 작은 휴대폰 수리점을 차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작게 살 순 없다고. 주변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철수 씨는 워낙 계획적이니까 노후 걱정은 없겠네. 그런 제게 어느 날 본사 직원이 들고 온 사업 제안서 한 장이 인생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 설명회장에 들어섰을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스크린에 띄워진 엑셀 시트였습니다. 월 평균 수익률 18%, 역세권 유동인구 5만 명, 회수 기간 3년. 30년간 숫자로 일해온 사람으로서 이건 그냥 감이 아니라 데이터가 증명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무인이라는 단어가 저를 끌어당겼습니다. 사람을 쓰지 않아도 되고 시스템만 관리하면 된다는 말. 그건 제가 30년간 해온 일이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역세권 상가 5곳을 동시에 계약하면 본사에서 기계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인형 자동 공급 시스템까지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각 매장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 계산해보니 퇴직금 3억으로는 부족했지만 아파트 담보대출 2억을 추가하면 딱 맞았습니다. 본사 자료에는 카드 수수료 3%라는 항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계산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3년이면 원금 회수하고 그 이후엔 연금처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까지도 확신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월 수익률만 봤지 기계 고장률과 위약금 조건과 부가세 공제 후 실수령액은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 2달은 정말 잘 됐습니다. 매출이 예상치를 넘어섰고 저는 회수 계산을 다시 했습니다. 이 속도면 3년이 아니라 2년 반이면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러다 세 번째 달 한 매장에서 기계 고장 알림이 왔습니다. 본사에 전화했더니 AS는 유료라고 했습니다. 출장비 30만 원에 부품값 80만 원. 계약서 어디에도 무상 AS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일주일 뒤엔 다른 매장에서 청소년들이 기계를 발로 차서 집게가 망가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무인이라 CCTV로만 확인할 뿐 현장을 막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수리비가 또 100만 원 나갔습니다. 매출은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지만 고장과 파손은 예측 불가능했습니다. 여름이 되자 전기세 청구서가 날아왔습니다. 5매장 합쳐서 400만 원.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손님이 안 온다는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통장 입금액이었습니다. 엑셀 시트엔 월 매출 1,000만 원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카드 수수료 3%를 빼고 부가세 신고를 하고 나니 통장엔 700만 원만 들어와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숫자와 실제 남은 돈 사이의 격차가 이때부터 제 계산을 완전히 틀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넉 달째 되던 날 5매장 중 3곳이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본사에 전화해서 하소연했더니 상담원이 조언을 했습니다. 확률 설정을 좀 낮추세요. 그래야 수익이 남습니다.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30년 회사 생활 동안 편법 같은 건 쓴 적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대출 이자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하자 저도 모르게 그 유혹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뽑기 확률을 낮춘 지 일주일 만에 손님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 매장 사기임, 100번 넣어도 안 나옴이라는 글이 올라왔고 별점 테러가 시작됐습니다. 매출은 더 떨어졌습니다. 제대로 계산을 해봤습니다. 카드 결제 수수료 3%, 부가세 10%, 인형원가 40%, 전기세와 임대료까지 빼고 나니 1,000원 매출에 실제 제 손에 남는 돈은 400원도 안 됐습니다. 엑셀 시트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가 보이지 않는 비용을 계산에 넣지 않았을 뿐이었습니다. 한 매장은 아예 청소년들의 아지트가 되어버렸습니다. 바닥엔 담배꽁초와 술병, 과자 봉지가 널려 있었고 건물주에게서 민원 전화가 왔습니다.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새벽 3시, 4시에 울리는 고장 알림에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몸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아내는 불안증으로 병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몸과 가족이 한꺼번에 무너지는데 되돌릴 카드는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창고엔 유행 지난 인형 수천 개가 쌓였습니다. 지난달까지 아이들이 찾던 캐릭터가 이번 달엔 쓰레기였습니다. 처분할 곳도 없었습니다. 중고 판매 사이트에 올려봤지만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그 인형들이 전부 제 퇴직금이었습니다. 5매장의 월 고정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임대료 1,000만 원, 전기세 400만 원, 대출 이자 300만 원. 합치면 1,700만 원이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매출은 평균 800만 원, 거기서 수수료와 세금 빼고 나면 실수령액은 300만 원. 매달 1,400만 원씩 마이너스가 쌓였습니다. 본사에 찾아가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에 적힌 위약금 조항 때문에 중도 해지는 불가능했습니다. 기계라도 되팔려고 중고 시장을 알아봤지만 똑같은 기계가 이미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8개월째 아내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질환이었습니다. 입원비를 낼 돈이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큰아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리하게 벌인 일 아니에요? 저희도 애 키우느라 여유 없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결국 5매장 모두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권리금은커녕 원상복구 조항 때문에 기계 철거 비용 2천만 원이 추가로 나갔습니다. 아파트는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남은 빚은 5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느 날 길에서 같이 퇴직했던 동료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작은 휴대폰 수리점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빚은 없냐고 물었더니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지만 빚은 없어요. 오늘도 집에 가서 가족이랑 저녁 먹어요. 그 순간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30년 관리한 시스템은 한치 오차 없었지만 1년 운영한 무인 매장은 되돌릴 수 없는 끝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로 생활합니다. 새벽 6시 교대 시간 편의점 구석에 놓인 인형 뽑기 기계 앞을 지나칠 때마다 손이 떨립니다. 아내는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저는 고시원 3평방에서 삽니다. 30년 쌓은 신뢰는 1년 만에 무너졌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무인이라는 달콤한 말, 데이터라는 확실한 숫자, 시스템이라는 굳건한 믿음. 그 모든 게 제 눈을 가렸습니다. 엑셀 시트의 매출과 통장에 남는 돈은 다르다는 것, 카드 수수료 3% 뒤에 숨은 진짜 비용들,
유행이라는 변수 앞에서 데이터는 한순간에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 그 모든 걸 제 노후 자금으로 배웠습니다. 노후 자금은 지키는 게 버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30년 모은 돈을 1년 만에 날릴 수 있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 숨은 어둠을 보지 못하면 그 불빛은 결국 당신의 노후를 태우는 불꽃이 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반면교사 삼아 여러분의 노후만큼은 화려한 간판이 아니라 단단한 현실에 발 딛고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